안녕하세요. 클레온 아카데미 안동환입니다. 예, 오늘은 청소 사업의 조직 행동론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이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항상 하죠. 예, 맞습니다. 예, 돈의 어떤 싸움이기도 하고 정말 싸우는 싸움이기도 해서 저희가 1편 전쟁론, 예, 청소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청소 사업에 과연 들어오는 것이 옳은가? 정말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론의 1번, 블루칼라 전성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의 증식 원리, 세 번째,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파이프라인의 개설은 가능한가? 이게 전쟁론입니다. 청소 사업에 참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론은 청소 사업이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얼른 뛰어드십시오. 두 번째는 전략편입니다. 전략편. 그렇습니다. 첫째가 제1강 청소사업의 마케팅, 두 번째가 청소사업의 산업공학, 그리고 세 번째가 청소사업의 영업학, 그다음에 오늘 이제 청소사업의 조직행동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청소사업을 미시적으로 또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유튜버께서 아주 좋은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청소사업을 제조업으로부터 저 클레온의 모태는 사실 서비스업이었습니다. 1972년도에 설립된 보흥 실업이 모태였어요. 1972년도에 보흥 실업이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81년, 약 9년 후에 보흥 전기라는 제조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보흥 전기가 보흥 클레온, 그 다음에 현재 클레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청소 사업을 이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모두 저는 약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영학 측면에서 청소 사업을 보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경영학 관점에서 본 청소 사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조직 행동론, 이 제4강 청소 사업의 조직 행동론을 이제 아젠다, 의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사 결정론이 있어요. 어, 경영학에서 중요한 챕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그다음에 산업공학, 생산 관리라고도 하죠. 제조업 중심으로 경영학 원론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업학. 영업학은 사실 마케팅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업학을 따로 떼서 하나의 챕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조직 행동론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조직 분장, 그다음에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영학 경영 활동이 바로 조직 행동론인데 저희는 이제 그 조직 행동론의 하부 의제로서 이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야 다른 의사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인적 자원론 어떻게 해야 조직의 사람들이 열심히 동기부여를 받고 목표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HR이라고도 하죠. Human Resources 해서 인적 자원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청소라는 전쟁터에 참전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전쟁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략론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전략과 전술, 그다음에 전투, 이 개념이 정립되어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행동할 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미 검증된 것은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여러분은 전략 단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술과 전투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클레온 아카데미가 여러분께 전략적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이 100% 확정되어 있다면 도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이제 결국은 안정지향형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전지향형 사람이 있다 그러죠. 이거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많이 연구하는 어떤 사람의 유형 분석인데, 안정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또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도전해서 모험 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많은 보상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이 꼭 어떤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에 의해서만 정해질까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을 알고 있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분들이 이제 그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예, 어떤 그 안정을 희구하면서도 고수익을 바라거든요. 고수익이란 거는 결국은 도전해서 얻는 것이 많은데 그랬을 때 정보가 100% 확정돼 있고 확실하다면 당연히 도전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행이죠, 수행. 거의 확실한 성공이 확실하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얻는 것. 왜냐하면은 기업이란 것이 어떤 것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모아서 그 목표를 위해서 조직 구성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 결국은 이제 수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정보 수집, 분석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인재를 모아서 결국은 이제 수익이라는 매출이라는 영업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랬을 때그 정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 뭐 쇠퇴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하면은 99%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의 안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은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어떤 도전 모험으로 보지 마시고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것이 확보돼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영원히 안정적인 도전이란 건 없죠. 그거는 이제 모순이니까. 근데 클레온에서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은 안정적인 도전이 클레온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온이 가장 확실한 청소 사업을 통해서 고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방법. 왜냐하면 기존의 기술과 장비, 영업, 마케팅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장비, 기술, 영업,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이 영원히 누구에나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들어가는 것이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클레온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마 프란시스 베이컨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정약용 정도 해당되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베이컨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knowledge is powe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보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정보부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었죠. 근데 이제 한때는 국력이 이제 정보가 국력이다. 그런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슬로건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국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고수익과 안정을 모두 다 바라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다. 일부에게는. 그래서 지금 2025년 2024년부터 이제 저희 프로 402, 패브릭 402가 출시되면서부터 그리고 나서 2025년 다시 8월 아파트 외창 강의까지 개설이 되었죠. 그랬을 때 이 패브릭 케어하고 아파트 외창 케어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에어컨 케어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3종 세트로 예, 홈 케어 아니면 빌딩 케어를 시작하신다면 그 고수익과 안정이라는 누구나 희구하는 두 가지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 지향형과 안전 지향형이 있는데 둘 다를 만족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금 2024년, 25년, 26년, 27년 클레온에서 길을 찾는 분들에게는 가능하다. 아마 저희도 3, 4년 지나서 어,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업의 고민, 돈의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맨 처음에 제로편 전쟁론입니다.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참전파가 클레온에게서는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정치 단계에서 청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로편, 부제로 이제 전쟁론인데요. 전쟁이 옳은가 그른가. 그냥 현실에 안주로 할 것인가 현실에 아니면 청소 전쟁터 그 이제 배틀필드에 여러분께서 들어올 것인가를 정할 것이죠. 만약에 이제 들어왔다면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청소사회 조직 행동론이 전략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술 단계죠. 그래서 클레온의 청소사업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목표가 움직입니다. 육각형으로. 홈케어하고 빌딩케어. 항상 육각형 인재가 되세요. 육각형의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창문, 패브릭, 바닥관리. 그리고 일회성, 전기성. 이렇게, 그래서 육각형이거든요. 그게 홈도 빌딩도 똑같습니다. 홈도 빌딩도 이제 에어컨, 창문, 바닥, 패브릭, 일회성, 전기성. 전기성을 이제 전기 청소라고 하고, 이제 집 홈케어에서는 거주 청소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결정되고 나면 패러다임의 어떠한 목표를 통해서 어떻게 조직 구조를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제 3편 전술편에서 여러분께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투 단계. 어떻게 보면 창검술입니다. 창검술. 유리를 닦을 때 스키즈나 볼대를 쓴다. 그랬을 때 그게 마치 고수들이 유리창 닦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어떤 고수의 그 검수를 보는 듯해요. 창수를 보는 듯하고. 볼때는 기니까 창을 휘두르는 법. 스키지는 짧으니까 검을 휘두르는 방법. 이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제 전투 단계에 이르면 실전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레온에서 이제 네 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고민한다. 정치 단계, 전쟁론이죠.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전략 단계. 클레온에서 이제 B2B나 마케팅 분석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업은 제조업이다.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면 제조업인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 일부는 이제 서비스업이지만 일부는 제조업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발전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도 하이엔드 시장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는 이제 서비스 시장으로 넘어가고 기억나시나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아무리 비싸도 잘 팔렸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러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앱을 삼성에서 무상으로 끼워주는 서비스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고도로 성장할 때. 그러니까 청소업도 어떤가요? 패브릭을 예를 들자면은 10년, 15년 전에 이제 막 시작할 때는 청소업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레임 청소나 심지어는 뭐 방 청소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소비자가 늘어났죠. 부가 서비스가 늘어나고 거기서 더욱 고도 성장기가 되면 결국은 가격이 내려가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마켓의 성숙도에 따른 그런 관건이 무엇인가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술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그 목표를 정하고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그 타겟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전술적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청소 사업 성공 전략을 강의해 드릴 때 이게 정치 단계가 제로편, 그다음에 이건 전략편, 전술편, 전투편 이 네 가지 편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조직 행동론의 하부 과제로서 이제 의사 결정론. 조직은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까? 반대로 왜 실수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인적 자원론은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제가 한 명, 두 명, 제가 이제 어떤 이제 홈케어는 아무래도 한 명, 두 명, 요 정도까지 같이 움직이는 듀오나 아니면은 트리오가 가능하거든요. 세 분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세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삼위일체, 그래서 거실 케어 3종 세트, 패브릭, 에어컨, 유리 외창 이것을 동시에 할 때는 세 분이 가서 3시간 뭐 아니면 심지어는 뭐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고객이 제일 기뻐하는 게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어떤 그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도 일렉트러시티를 한번 제가 그래프로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영원 공짜로 해주겠다. 세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이제 9만 원, 9만 원, 9만 원 40평 기준으로 35평 기준으로 8만 원, 8만 원, 8만 원 해도 결국은 50%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 영원, 영원 공짜로 해드릴게요 해도 안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는 고객이 여러분들 맞이하는 어떤 열어드리고 배웅하는 그게 이제 그림자 노동이니까 그게 바로 비용을 고객이 여러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5만 원인데도 왜 안 할까? 하지만 실제로 고객은 여러분께 기다리는 또 접대하는 비용이 5만 원이 더 붙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알아야만 최대한 그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 3인 1조로 했을 때 제가 볼 때 만약에 그 그래프에 빠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기억나시나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도 했을 때 그거는 3시간으로 잡았을 때 그 9만 원, 9만 원, 9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해도 50%밖에 이용 안 할 거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극단적으로 뭐 광속 빛의 속도로 뭐 30분 만에 그거를 끝낼 수 있다. 또는 10분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이용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고 문 열고 15분 만에 세 가지를 끝내고 그럴 수는 물론 없다는 건 저는 알지만 가정하에 그랬을 때는 네, 얼마만큼 시장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법사와 같은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뭐 포뮬러 원 자동차 경주에서 타이어가 너무나 이제 급가속 급감속으로 타이어를 이제 몇 바퀴 돌고 나면 갈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우리가 이제 정말 놀라는 한 3명, 4명이 순식간에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그 시간이 불과 1, 20초가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청소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드리게 돼요. 저희 클레온 아카데미가 여러분께 드리는 에어컨은 정말 떻게 보면 100m 9.58초, 마라톤 2시간 00분처럼 더 내려가기 힘들 정도로 발달해 있지만 지금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파트 외창은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패브릭은 저희가 혁신적인 패브릭 40이라는 건습식을 통합하고 그것도 투모터 기반 하에서 통합했기 때문에 속도가 최소 1시간 30분이 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그리고 이제 외창도 지금은 이제 34평형
예, 거실창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50% 줄이는 목표로 예, 여러 이제 뜻 있는 강사님들, 일타 강사님이세요. 일타 강사님. 예, 그 이제 뛰어난 강사님들이 의기투합해서 클레온 홈케어를 통해서 유리창 닦는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자. 수강생분들한테 다 알려주시자. 예, 다 알려드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랬을 때 거실 3종 세트가 속도가 늘어나면 그 그래프가 바뀔 겁니다. 그랬을 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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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는 가정하에 34평형 국민 편형수가 이제 8만 원, 8만 원, 8만 원 해도 50%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 속도가 만약에 3시간이 아니라 30분으로 줄었을 때는 이용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 그런 여러분께서 상상을 하세요. 예, 그리십시오. 그러면은 완전히 3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 수는 없지만 4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 수는 없지만 4시간이 3시간까지 줄어드는 마법사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조직 행동론에서 보다가 지금 이제 청소사업의 조직 행동론이 어떤 이제 전략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자꾸 토파보네요. 예, 그 전에 어떤 전쟁론, 제로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케팅, 그 다음에 산업공학, 예, 속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업학, 그 다음에 조직 행동론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론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론은 굉장히 리더십만큼이나 예, 리더의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막 독재형이 있고 의견 수렴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절충형이 있듯이 예, 의사결정론도 어떻게 해야 그 전체 조직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 핵심은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예, 정보만 수집한다고 해서 많은 정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결정 이후로 트라이를 하면 바로 페일런지 아니면 이제 석세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트라이 앤 페일려, TF, 피드백을 많이 하면 그 가장 빨리 성공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실패하라는 예, 우리 격언도 있듯이 실패를 통했을 때 가장 예, 많은 정보가 예, 수집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판단을 위해서 시행 자체를 미루는 사람은 늦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 볼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예, 뭐 수영 실력이 이제 완전하다. 옷이 젖어도 좋다. 일단은 이제 뛰어드는 거죠.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퍼스트 펭귄이 되라. 예, 펭귄 집단이 수백 수천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든 펭귄. 이 많은 고기를 잡는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성원을 예, 바른 길로 용맹한 부족으로 이끈다는 이런 경험인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계속 판단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속담 격언이 있죠. 눈은 게으르고 계속 우리가 이제 눈팅만 한다 그러죠. 예, 웹서핑, 웹서칭. 그래서 계속 인터넷을 이제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데미에 수강 신청하시는 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은 빠르고 발은 더 빠르다. 예, 그래서 발로 뛴다. 그래서 그 항상 또 이제 제조업의 삼현주의가 있잖아요. 예. 현장에서 현물을 그다음에 이제 현재로서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해결책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 먼 원거리에서 그다음에 나중에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예, 실제 현물을 보고 현재 바로 지금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클레온 아카데미를 보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행운을 여러분께서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수강 아카데미를 신청을 하시면 예, 또는 이제 제품 패브릭 40이나 예, 뒤에 보이는 예, 트랜스포머 신형 광택기 이런 곳을 이제 구매하시면 저희가 수강권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성공에 더 훨씬 더 빠르게 예, 비약적인 속도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성공은 우리 정주영 회장이 늘 말씀한 명언이 있죠. 내가 성공한 이유는 비결은 단순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했을 때 나는 이미 그 생각하는 시간에 예, 실행을 했다는 거죠.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명해진 예, 이미 그 어떤 기업 그룹을 만든 다음에는 뭐 임자 해봤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초창기에는 그분도 아주 작은 기업의 뭐 사장에 불과했을 때 그때 자기는 일단은 남들이 생각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예, 하루 일과를 준비했다는 그리고 예, 밤 9시에 주무시고 뭐 이런 일화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야말로 예, 청소 사업의 성공 비결이 바로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이 아니었나. 단순하게 빠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손하고 발로 뛰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제가 25년 2025년인데요. 이제 딱 어떻게 2020, 2001년 1월에 제가
여기 성소업계 클레온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회고해 보면 대략 한 5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1년에 한 200분 정도를 제가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하루에 한 분 정도만 만나 봬도 처음 보는 밴을 저는 이제 지금도 AS 우리 직원분들 클레온 직원분들 아시지만 새로운 분들 오시면 AS 물건을 움직이는 그 가이드 역할을 제가 해드려요. 저는 못해도 그런 것들 통해서 교감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청소 서비스 뭐 이제 홈케어를 하시나요? 빌딩 케어를 하시나요? 여쭤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골프장에서도 오시고 사우나에서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과 청소 비즈니스맨 여기가 청소란 말이 잠깐 빠졌는데요. 청소 비즈니스맨과 비청소업 꼭 청소업이 아닌 비즈니스맨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구매 관리 또 여러 가지 품질 관리 활동도 같이 했기 때문에 무역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회계 어떤 이제 인사 그다음에 기획 컨설팅 구매 관리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이런 비즈니스맨도 많이 만났죠. 그리고 또 청소 업계가 아니라 뭐 IT 업계나 로봇 업계 다양한 그리고 저희가 청소를 파는 고객님들이 그야말로 모든 고객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클레온이 지금 가장 저희가 이제 어떤 자신감이 솟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구매단체가 미군 부대거든요. 예산 1000조. 삼성, 현대가 200조 내외인데 5배를 더 쓰는 미국 평택 기지와 직거래를 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오픈할 때 저희가 이제 종로구 개동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사,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와 직거래를 하니까 그렇듯이 이제 저희가 전자회사,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하고도 직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결국은 단순하고 공손하고 발로 뛰는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유튜버 중에서 이제 장주영 대표님의 상호가 뛴다인데 제가 이제 작년 이제 3월, 4월 달에 뵈면서 참 상호가 너무 좋다. 뛴다라는 상호가 뛴다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항상 뭐 오래전부터 발로 뛴다는 표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뛰어서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론, 정량적 판단, 정성적 판단. 이거는 이제 어떤 품질 관리의 어떤 그 내용이기도 한데 정량적, 수치적 판단인 거죠. 이게 자동차로 보면 뭐 제로백이 얼마다, 마력이 얼마다, 그다음에 연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정량적 판단인데 정성적 판단은 소음이 어떻다, 조용하다, 아니면 시끄럽다, 진동이 심하다, 약하다. 그 다음에 코너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드백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그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고 약간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을 또 좋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정성적 판단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어떤 이제 수치적 이런 거는 중량을 줄여라 이런 건 좀 쉬운데 승차감을 좋게 하라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스포티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그 어떤 안락한 거를 좋은 승차감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석적 판단이 가장 두드러지는 산업이 바로 청소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소 산업이 어렵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많은 근골격에 약간 무리가 가는 것도 있는데다가 이 고객님의 그 컨펌이라 그러죠. 확인. 이거를 이제 가장 좀 우리 하는 얘기로 이제 물티슈 확인이라고. 그렇게 닦아도 결국은 꾹 눌러서 물티슈로 했을 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감이 어디 있으며 문질러서 얼룩 안 묻는 물티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정석적 판단이 어떤 청소 사업의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상을 만났다. 멘탈이 털린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그 학문, 어떤 연구를 할 때 항상 이제 연역적으로 예, 현장의 결과, 케이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깨닫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유튜브 그 발로 뛰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연역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사업의 최적 구조는 아까 이제 정성적 판단이 많은 요소가 바로 청소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자와 청소 실행자가 같아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에어컨 강사님, 강영주 대표님, 전영준 대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대기업 소속으로 일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 플랫폼 오더방이 아니라 1차로 대기업에서 상담을 하고 그것을 오더를 받고 나가니까 그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상담자, 그 다음에 청소 실행자, 고객 사이가 왜 상담할 때와 말이 달라지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또 별점 테러를 때리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 정말 와닿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독립사업으로 성공하겠다 해서
정말 예, 30대 중반에 예, 그래도 직원이 예, 6명 정도 되는 회사를 예,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 이제 에어컨 어떤 강사님으로 오시게 돼서 전화 상담자와 실행자가 같아야 되는 이유, 예, 그 정성적 판단이기 때문에 수치로 표준화해서 예,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다면 뭐할 얘기가 없죠. 물론 이제 청소도 그 특히나 이제 대리석 광택도 같은 경우에 예, 우리 그 박민서 강사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시는데 예, 광도는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도까지 광도를 높여주세요.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고객한테도 또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맑고 밝게 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고 나니까 이렇게 광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게 상대적으로 예, 깨끗한지 안 한지를 고객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청소업은 고독한 사냥꾼의 어떤 세계다. 그래서 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1인에서 4인 이하로 가요. 그래서 1인 한 현장에 혼자 솔로로 갈 수도 있고 둘이서 듀오로 갈 수도 있고 셋이서 트리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현장에 4명이 가는 것은 이제 홈케어 기준으로 이제 4명이 되면 이제 듀오 두 팀이 각각 다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홈케어 기준으로 봐야죠. 그랬을 때 상담자하고 실행자가 같기 때문에 모두 만족.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께서 영원히 이제 그 계속 독립 사업체를 할 것이냐. 대부분은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또는 이제 오더방 이제 계약이죠. 영어로서는 이제 컨트랙터라 그러거든요. 계약자. 계약만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터죠.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이제 컨트랙터 겸 그다음에 일감을 나눠주는 이제 디스트리뷰터 배분자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결국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고 싶다. 근데 요거는 저는 어떤 여기서는 이제 애매모호한 중립적 태도를 계속 뭐 하는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클레온 TV는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어요. 청소 사업은 프랜차이즈와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이 맞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1차 상담을 콜센터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 실행자는 상담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상담자와 실행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청소 사업이 결과가 예, 정성적 판단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서로 좀 힘들어지는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1차 상담을 예, 거의 하지 않고 거의 바로 실행자가 이제 팀장님이 예, 팀원님이 바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요것을 잘 살리면 프랜차이즈 사장님으로서 어떤 그 구성원 프랜차이즈라 그러죠. 가맹점과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면 성장하는 청소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로 정말로 잘하시는 예, 모범적인 프랜차이즈죠. 근데 청소 사업은 특히나 프랜차이즈가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같이 중립적일 수는 없거든요. 예, 어느 정도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예. 근데 오히려 오더방과 오더 플랫폼은 조금 더 청소 사업과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담은 관여 안 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순고, 당근, 때로는 미소, 그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떤 오더방은 아니고 광고 역할인데 예, 미소, 순고, 당근이 대표적인데 그랬을 때 오더 플랫폼하고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이제 상담자하고 실행자가 이제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플랫폼 개설자들은 그냥 이렇게 메뉴판에 올려놓기만 하고 3명, 4명까지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순고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상담자하고 실행자가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좀그 악유, 논쟁,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든다는 거죠. 청소 사업의 최소 구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와 실행자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 클레오는 이제 항상 물어보세요. 클레온에서 청소도 하시나요? 클레온이 이제 본사 아닌가요? 가맹점 사업을 하시나요? 저희는 클레오는 고기를 잡아드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닙니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본사죠. 그 아카데미죠, 아카데미. 약권.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 어떤 청소 사업에 가장 최적화된 인원수는 4인이더라. 근데 그 4인이 만약에 아주 진짜 흉함을 없는 절친이거나 아니면 가족이거나 했을 때는 예, 4인이 다시 한 명씩, 3명씩, 3명씩, 3명씩 죽었을 때 16명까지가 직영인 거죠. 그랬을 때 직영 청소회사로서 인원이 이제 16명, 때로는 20명까지 커지는데 예, 그 이상이 되면 쉽지 않은 파견 회사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커지게 되면 그거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플랫폼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줄여서 푸차라고 많이 하시는데 푸차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 요소는 이거는 사실 뭐 편의점도 그렇고 치킨집, 피자집 뭐 어떤 그 모든 프랜차이즈는 거의 유사합니다. 맨 처음에 시설 이 장비를 쓰세요. 이런 시설을 갖추십시오. 인테리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서 또 어떤 비용을 걷죠.
그다음에 재료 레시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영업이 뭔가요? 요식업, 외식업. 그래서 그 거의 자영업의 뭐 15% 이상이 요식업인데 바로 떠오르죠. 장비, 그다음에 교육, 본사 교육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를 매달 우리가 공급하는 식재료를 쓰세요. 그다음에 광고, 로열티로 또 일정액을 내야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클레오는 어떤 그 교육비는 정말 실비라서 여기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세요. 저희는 또 재료를 드리거나 또 광고 연결 로열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받더라도 뭐 건당 10,000원을 한다든가. 저희가 클레온 홈케어라는 저희 이제 사이트를 개설을 지금 했고요. 거기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그 모시는 이유는 클레온 홈케어라고 이제 상호가 이제 들어갔고요. 거기는 이제 많은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마구 이제 마음대로 퍼가시게끔. 다만 이제 어떤 그 클레온 장비를 쓰시는 분, 구매하신 분이 가능한 거고, 어, 일단은 뭐 클레온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쓰십시오. 다만 이제 저희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클레온으로 친구가 클레온 장비로 현장 영상을 찍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그런 이제 자료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멤버십을 드려서 그 클레온 홈케어라는 저희가 지금 하위 카테고리로 독립 홈페이지를 이제 도메인을 부여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사업체 인큐베이터 역할, 그래서 이제 6개월, 뭐 최대 1년까지 이용하시고 독립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년이 됐는데 200이 못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청소 사업이 내 길이 아닌가. 내 1년이 지나서 그래도 300, 400 정도만 됐다 그러면 반드시 2년 차에는 500, 600, 3년 차에는 700, 800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청소 사업을 했을 때 1년이 지났는데 200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청소 사업이 어떤 적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자신감이 좀 저로서는 많이 세졌어요. 어떤 이 외창 청소의 어떤 성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패브릭 402가 지난 2년 동안에 끝없이 진화해서 이제는 거의 정점이거든요. 패브릭 401을 이용했을 때 원모터를 가지고 홈케어하는 분들을 도장 깨기가 아니라 도장 접수예요. 싸우지 않고도 그냥 이기거든요. 그래서 원모터는 물을 많이 흡수를 못합니다. 침투를 못 시켜요. 제 얼룩이 저 최소 5cm, 10cm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데 세제물을 많이 부으면 흡입이 안 되거든요. 예, 축적한 상태로 고객한테 쓰세요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많이 흘리질 못하고 살짝 표면만 흘린 다음에 빨아들이니까 결국은 며칠 지나도 다시 냄새가 나고 얼룩이 올라오는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아니면 이제 그거를 막으려면은 막 2시간, 3시간 꼼꼼히 했다. 그건 진짜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우리 또 사회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적 격언대로, 클레온 패브릭 401 쓰면 잘하는 거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패브릭 401을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창 교육을 클레온에서 받으시면 거의 뭐 모든 분들이 1년 지났을 때 최소 4, 500 이상을 한다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전략편이 아니라 전술편에서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서 육각형, 2개 육각형, 홈 케어, 빌딩 케어의 육각형,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매트릭스 조직체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클레온의 3가지 아이템, 바닥까지 해서 4가지 하시면 더 좋고요. 그 4가지 아이템을 본인 스스로가 완전 멀티플레이어죠. 어떻게 혼자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4명이서 들어간 것 같은 효과를 꼭 갖추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움직이는 목표를 타겟,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특전사 같은 어떤 자질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어, 클레온에 오셔서 부자 되세요. 좋은 것을 여러분께서 예,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클레온 홈케어 1년 후에 500 안 되시는 분이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패브릭, 아파트 외창, 그리고 에어컨을 모르신다. 에어컨 강사님, 김인화 강사님, 박진기 강사님, 1타 중에 1타, 1타, 톱티어 강사님들이 클레온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배우셨더라도 클레온에서 한 번 더 배우십시오. 에어컨도. 물론 이제 에어컨이 1, 2년 해서 나는 완숙하게. 그럴 때는 이제 외창과 패브릭 하시면 되는데 그 3종 세트를 배우고 3종 세트를 배웠다는 분 자체가 예, 확고한 확신이 있는 분이세요. 정보가 있는 분이고 용기가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성공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소업을 하시는데 마음이 묘한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석공, 목공, 철공
그 세 가지를 나무와 돌과 철을 다루시는 분 중에는 게으르거나 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분이 없다는 표현을 항상 저는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그레이 칼라고 어떤 이제 전성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랬을 때 청소공, 청소사, 예, 청소사에 도전하시는 분은 영혼이 맑은 분이라고 저는 벌써 체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 덕이 있는 거죠. 덕이 있는 분이 이제 지혜와 체력까지 갖추시면 더군다나 클레온의 강력한 홈케어, 기술, 영업 두 가지를 습득하시면 1년 후에 100% 예, 5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최소, 최소. 청소사업 5개년 계획. 그러니까 흔히 하는 고민이세요. 지금 하던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 많습니다. 요식업을 하다가 또는 어떤 금융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IT 산업에 있다 보니 마케팅을 하다 보니 너무나 치열해서 번아웃이 왔다. 그래서 청소업을 하고 싶다는 분도 많고 또는 이제 30대 전후는 자녀가 두 분, 세 분 이렇게 다자녀인 경우에도 월급으로서는 좀 생활하기 힘드니까 청소업을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군대 갔다 와서 예, 청소 사업이 정말 유망하다는 것을 예, 확인하고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바로 뛰어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대부분 청소업을 많은 또 훌륭하신 유튜버들도 말씀하시듯이 영원히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4인, 뭐 10인 요 정도의 소규모 회사인데 결국은 교육 사업을 하고 싶고 플랫폼이나 또는 프랜차이즈를 구상을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같이 일하는 팀원 팀장님들이 그동안에 5년 하시는 경우, 10년 하시는 경우, 15년 이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10년 차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자본을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나는 15년 차까지는 계속 청소업에 집중하겠다. 그런 계획도 가능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20년이 넘어가면 청소 사업을 베이스로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전략편에서 제1장, 전쟁론, 제로편,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파이프라인은 자금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구매 대행 서비스 재고도 없이 앉아서 돈을 번다. 뭐 등록을 해가지고 소비자 주문을 받으면 이제 바로 이제 쇼핑만 하는 그냥 그 쇼핑이라는 게 이제 배가 움직이는 건데 물류를 이제 쇼핑이라고 하니까 그게 쉬운가요? 하루에도 뭐 어떤 분은 하루에 생기는 구매 대행 그 사업자가 3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3천 분까지 될 수는 없고요. 하루에도 수십 분이 수백 분이 그 사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200만 원 우리나라 그 중위 월급인 실수령 250을 버는 분이 전체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특징적이지 않은 제품을 차별성 없이 올린다. 그런 또는 이제 뭐 블로그 생성 AI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드리고 유튜버 방송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려서 기술이 없는데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아무 기술도 없는 디자인 전공자도 아닌데 그러한 AI를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월 뭐 300의 부업 수익을 얻었어요. 어, 참 그런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너털 이제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쉽게 벌리면은 그것을 왜 알려주나요? AI한테 자동으로 맡겨서 그 유튜버 스스로 돈을 벌면 되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무료 강의했다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양심 있는 유튜버들 또 말씀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자본 없이 어떤 점포 없이 직원 없이 그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20년 차 됐을 때 무한대로 많은 후배를 양성하고 그다음 기술이 늘어나서 많은 고객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팀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청소업은 음, 직영팀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컨펌의 문제 때문에 서로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좀 일감 공유죠. 협업, 그 협업 플랫폼을 이제 건설적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또 프랜차이즈를 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15년 차, 20년 차 됐을 때 기존에 이제 청소 사업을 베이스로 신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청소 사업에 이게 오히려 이 말씀 어떤 거냐 보답 이제 연세가 저도 이제 곧 60대 70대가 될 것인데 그랬을 때는 오히려 예, 월 수익이 꼭 천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자. 왜 천인가? 2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직영팀으로 물론 이제 약간 급여를 이제 300, 뭐 250 이렇게 한두 분한테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이 본인의 매출이고 본인의 곱하기 0.8을 했을 때 본인이 수익이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200에서 2000까지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청소 사업에서 일반화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제 70, 80이 돼서도 어떤 그 하루에 한 건을 천천히 해주셨을 때 어떤 또그
노인, 어르신 예, 보호 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월 200만 벌어도 충분하다. 이건 이제 200에서 600은 다시 그 사람이 정점 40대에서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에 내려오면 월 매출 1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보람을 주기 제일 좋은 또 사업이 청소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75세 이렇게 됐을 때 200으로 낮아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답이라는 것은 정말 보람을 찾는 다시 이제 70, 80이 됐을 때는 이렇게 낮아지는 월 매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성소사업 5개년 계획을 조직 행동론이라는 게 결국은 왜 일을 하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예, 가즈오 이나모리 교세라 회장이 늘 얘기를 했잖아요. 예, 왜 일본에서 가장 추앙받는 경영자 중에 한 명인데 어, 혼다나 무스시다 하고 그다음에 가즈오 이나모리 교세라 회장님이 그 우리나라로서 뭐 김호중,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이신데 물론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대우그룹이 해체되긴 했지만 어떤 그 미국의 횡포가 아니었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우가 폐망할 때 김우중 대통령, 김우중 그 회장님을 이제 비서실에 일했던 분이 제가 좀 잘 아는 같이 식사 여러 번 했던 선배님이라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큰 꿈을 갖는데 사업이란 것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회사에서 일원으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사업을 하실 때, 구상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단초를 마이크로완,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로만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 청소 사업이라는 청소 사업의 입문, 그다음에 전략, 전술, 전투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께서 정말 청소 사업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아주 역동적으로 시장을 파악하고 고객을 응대해서 클레온 아카데미 출신이다 그러면은 정말 이론부터 실전까지 완벽한 탄탄한 이런 전문가구나라는 칭송을 들 수 있게끔 제가 가르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1편, 제로편, 전쟁편입니다. 우리 어, 청소 사업 이 필드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들어오신 분들께 드렸던 그 네 가지가 이제 마케팅, 산업공학, 영업학, 그다음에 오늘 조직 행동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죠. 예, 전략 다음에 뭐가 있죠? 예, 전술이 있죠. 예, 전술 표현에서는 다시 목표를 이제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 매트릭스 구조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